집단의 장점 중에 정화, 카타르시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정화와 카타르시스의 개념은 이거죠. 감정 표출입니다. 감정 표출과 관련된 감정을 다루는 것 맞고요. 감정 표출 자체를 우리가 정화한다라고 하거든요. 감정 표출의 박스, 감정 표출로 관련된 인지를 다룬다. 네, 감정을 표출한 다음에 사고, 생각 이런 거 다루는 것이 또 카타르시스입니다. 감정 표출의 박스, 감정 표출은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신체적 증상, 긴장이 완화되면서 이완되는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긴장이 완화되면서 이완되는 그러한 것들이 신체적 증상으로 충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감정 표출의 치료 효과는 정화의 치료 효과는 그 말이죠. 집단원의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집단의 문화적 배경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문화를 신념이라고 하죠. 가치관이라고 하잖아요. 신념이나 가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문화적인 배경에 따라서 사람마다 좀 문화적 배경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감정 표출의 치료 효과는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째인데 집단에서의 감정 표출 경험을 일상생활에서 그대로 적용해 보도록 권유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 표출의 경험을 일상생활에서 그대로 적용했을 때 이러한 것들이 타인에게 일상생활에서 타인에게 힘들 수 있잖아요. 따라서 이 감정 표출의 경험은 집단 내 경험이에요. 그렇죠? 집단 내 경험을 통해서 긴장이 완화됩니다. 긴장이 완화됩니다. 자, 이 긴장 완화를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받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받는 겁니다. 상자입니다. 일상생활에 자, 이완적인 부분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지. 집단 내에서 했던 감정 표출 경험 이런 것들을 일상생활에서 그대로 적용해 보도록 권유하는 것. 이런 것들은 카타르시스와 좀 거리가 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여기 지문에서 5번 지문이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이러한 것들이 옳은 지문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해설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설을 보면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요. 다만 이는 집단 내에서의 효과다. 감정 표출이라고 하는 것이 이를 일상생활에서 그대로 적용해 보도록 권유하는 것은 일상생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상대방에게 나의 부정적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면 일상생활, 직장 동료라든지 아니면 가족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타인과의 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즉 집단 상담의 경험은 집단원들이 집단 상담을 종결한 이후라도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지배나 경쟁보다는 조화를 추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감정의 발산보다는 절제, 일상생활에서는 절제가 필요할 수 있잖아요. 절제를 통하여 자신의 수양과 성숙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그대로 적용해 보도록 권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 긴장 완화가 됐잖아요. 그럼 일상생활에서 이완이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감정의 발산보다는 감정의 절제 이러한 것들이 더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34번 문제는 좀 잘 알아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5번이 답이 됩니다. 자, 35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5번 문제는 집단 상담자의 초기 단계 문제네요. 초기 단계 과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우리가 이제 집단 상담의 이 단계에서 보통 초기, 과도기, 작업, 종결 학자마다 단계를 다 달리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들이 이제 크게 이제 보편적으로 말하면 4단계로 제시했을 때 이렇게 제시를 많이 하거든요. 집단 구조화의 동그라미. 집단 구조화가 필요할 경우 집단원에게 집단 목표와 진행 절차 설명한다라고 했습니다. 집단 구조화 초기 때 하는 과제입니다. 집단원이 개인적인 목표를 설정하도록 협력하여 돕는다. 개인 목표 설정은 초기 단계 때 하는 과제에 맞습니다. 집단 참여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 그걸 수용하고 공감해야 된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긍정적인 친화관계인 라포 형성에 도움이 되겠죠? 맞습니다. 집단원과 갈등하는 사람이 있다.
갈등하는 사람의 특성에 대해 집단원이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한다. 갈등이라고 하는 거 생각나세요? 의존, 저항, 갈등, 총결. 의저 갈응이죠. 의저 갈응, 응집력이라고 하는 거. 자, 여기 갈등이란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갈등하는 사람의 특성에 대해서 집단원이 자세하게 이야기하도록 하는 것은 의존, 저항, 갈등, 응집력에 해당되는 과도기적 또는 전환 단계라고 하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4번 지문은 초기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집단 상담자는 집단 규범을 명시적, 암시적으로 제시한다라고 했어요. 초기 단계 때는 상담자가 집단의 규칙을 제시할 수 있겠죠. 당연합니다. 명시적으로든 암시적으로든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